안녕하십니까, 이좋은 치과의 손영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온라인 서저리 케이스는요 14, 15, 16, 17번이 미싱인 환자의 사이너스 그라프트와 동시에 GBR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면 좋겠으나 임플란트는 동시에 식립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임플란트는 식립을 하지 않고 고리식만 시행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구강 내 사진을 보시면 14번, 15번 부위에 굉장히 벅할치게 많은 디프레션이 보이고 있죠. 이 환자는 또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환자는 한번 GBR을 했는데 이제 이 14번, 15번 부위가 골 재생이 원활하지 않아서 파이브러스 힐링이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하고 이 자리에 GBR을 통해서 골량을 회복시켜 줄 예정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14번과 15번 자리에 같이 큰 디펙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 사이너스도 CT를 보시게 되시면 14번 자리, 뭐 딱히 이 자리만 보고 보았을 때는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15번 자리와 16번, 17번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얇은 사이너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잔존골량은 재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의 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의 측벽 또한 굉장히 얇아서 레터럴 어프로치를 위한 오스테오토미 할 때에도 이제 의도치 않게 우리가 인스트루먼테이션만으로도 이런 측벽을 손상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극도로 주의를 하고 오스테오토미를 시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14번과 15번에 동시에 GBR을 시행을 할 예정으로 이제 수술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수술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 중에 제가 이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악동의 측벽은 거의 뭐 스테어토미를 거의 할 필요가 없을 만치 굉장히 얇았고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쓸 수 뭐 페리오스트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것들로도 이 사이너스 월 같은 경우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꾹 눌러버리면 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스테오토미 시행하고 윈도우를 아웃프랙처 시킨 다음에 이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 하고요. 자, 여기에 쓴 이 고리식재, 상악동에 쓴 고리식재는 에이오스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에이오스 콜라겐을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에이오스 콜라겐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파티큘레이트 본이나 이런 것들과 동일시해서 같이 간주를 해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너스에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콜라지네이티드 본 그래프트를 사이너스에 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이 됐거나 했을 때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파티큘레이트 본 같은 경우에는 사이너스 내부로 이것들이 흩어져 나가버리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적으로 사이너사이티스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콜라지네이티드 본 그래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흩어져 나갈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셀프 어그리게이션, 블럭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고,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고리식재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한번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리포지셔닝 시켰고요. 자, 사이너스를 먼저 했고, 그 다음 이제 오그멘테이션 GBR이 필요한 이제 버칼 측이나 이런 14번, 15번 부위에 이제 GBR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티컬 본 퍼포레이션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하방, 안쪽 내측면은 보시다시피 FDBA 코티컬 칩을 사용을 했습니다. 동종고를 사용을 했고, 외측부는 다음과 같이 흡수의 저항을, 리모델링의 저항을 할 수 있도록 이종고를 사용했습니다. AOS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본텍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는 소세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 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GBR을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술은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팔로우업은 다음번 시간에 다시 제가 혹시 이 환자의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온라인 서저리로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때 제가 결과나 이런 것,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환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조금 더 기다리는 편입니다. 보통 4개월이면 임플란트를 식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5개월 정도 충분히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너스와 오그멘테이션 GBR을 동시에 시행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이너스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GBR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사이너스를 독립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거기를 신경 쓰지 않고 오그멘테이션 GBR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크리티컬 팩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수술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환자의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이나 통증이나 부종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술 시간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이외에는 통상적인 우리가 수술에 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와 같이 수술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